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금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한 주 내내 일단은 CPI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차린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특징주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행진에 달리던 미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둔화한 걸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12일 전해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4%, S&P 500 지수가 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 다우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맞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별 흐름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분위기가 꽤나 극명하게 갈리는 하루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위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가장 크게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기술주 그리고 산업 섹터 각각 메타 그리고 보잉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밤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최근 시장을 주도해왔던 대형 기술주들 M7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아온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5%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2% 추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어제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구축한 네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런 이유로 미국 작가 3명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연 AI 모멘텀에 따른 상승 여력이 얼마나 시장에 남아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오늘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AMD, 마이크론 등의 기타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 메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n enemy of the people, 즉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금지시킬 경우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가 4%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72,750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4% 급등하기도 했고요. 장중 한때에는 7% 정도의 상승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NYCB를 둘러싼 위기감이 꽤나 고조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6% 하락한 후 오늘도 4%, 5%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주 10억 달러의 자본 조달 소식을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NYCB입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라이릴리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승인 결정이 연기된 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다이어트 약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시가총액을 빠르게 늘려나간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3.6%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모더나인데 오늘장에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 미국 정부의 임상시험 사이트에 게시된 새로운 게시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피부암 백신 키트루다에 대한 임상 이상 연구를 시작했다. 이런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고가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다는 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양사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오늘장에서 8.7%
10% 급등하면서 112달러 선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에서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고 있는 보잉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라탐 항공의 여객기가 비행 중 강하게 흔들리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승객 가운데 50여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월 비행 도중에 문짝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3% 하락하면서 19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번에는 실적 발표 관련 기업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라클인데요. 장 마감 후에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중에는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EPS가 1.41달러로 나오면서 전망치였던 1.3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매출은 133억 달러로 기대치였던 132억 8천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및 라이선스 서포트 사업 부문의 매출이 12%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를 도와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8%의 급등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 주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CPI 데이터를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일단 출발 자체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CPI 데이터에 대한 긴장감이 어느 정도이길래 시장에 이 정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CPI 데이터가 아무래도 지난달에 워낙에 큰 충격을 시장에 안겨줬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에 테스트를 가하고 있다,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와 3년, 5년까지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까지도 소비자 심리가 좀 다소 높게 나타나면서 과연 2월의 CPI 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가 휘발유, 주택, 자동차, 보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소폭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 0.4% 상승해 1월에 0.3%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상승률은 3.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드러내는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4%, 3년의 경우 2.7%, 5년은 2.9%로 모두 지난 조사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CPI 예상치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근원 CPI 발표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예상치는 0.3에서 4 정도라고 기관별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높게 잡은 곳에서는 0.5%까지도 월간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은 일단 0.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월이 0.4였기 때문에 과연 0.4%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 CPI 수치까지 내일 글로벌식스에서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이 양강 구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선 국면에 SNS가 등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메타 주가가 큰 폭의 충격을 안았는데요. 10월 26일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던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 앞서서도 살펴보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들이 깔려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CNBC의 스쿼크 박스와 인터뷰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언급하며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다고 말했지만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의 규모를 2배로 늘리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공유 우려와 관련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앱 금지 법안에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러한 견해와 대조된 의견을 보이며 틱톡 금지는 자신을 대중의 적이라 칭한 페이스북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순간적으로 메타의 주가에 미친 파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분봉 보시면 이렇게 크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메타 플랫폼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틱톡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거의 유세에는 틱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후보 그리고 현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런 SNS가 등판되고 있는 모습들이 미국 각각의 종목들에는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서학픽, 한 주 동안 서학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성과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서학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10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매수 규모는 2억 달러 밑으로 줄었고 반도체주 하락 배팅도 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엔비디아와 반대로 많이 떨어진 테슬라에 대해 쌍끌이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수혜를 기대한 투자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많이 오른 반도체주와 나스닥 대형주에 대한 3배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 펀드는 차익 매물로 순매도가 계속됐고 애플은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 가운데 서학개미들의 외면이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음 달 채굴량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수혜를 기대한 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매수 상위 종목들, 순매도 상위 종목들과 상장지수 펀드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를 순매수하셨던 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주가 추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애플과 쿠팡, 알파벳, 클래스 A, 아마존 같은 종목들 순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도 여전히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주가와 이 순매도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좀 변화가 감지될 것 같은 한 주의 흐름 일단 월요일 시장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72,000달러 선도 돌파를 해냈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지켜볼 만한 알트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이 있을 텐데요. 4,000달러 선 돌파해내고 역시 사상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앞서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우리 서학 투자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 드렸는데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간밤에는 5% 넘게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글로벌 비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